안녕하세요. 바른행복입니다. 이전에 함께한 사는 약이다 책 소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한 책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네이버 바른행복 블로그에는 사는 약이다 책 내용 중에 등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독자께서 책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읽고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책 속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는 약이다. 제4장 등산의 기술편 등산 스틱의 필요성과 사용법. 혹시 등산 스틱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저는 스틱 없이는 등산하지 않습니다. 2시간 운전해서 도착한 산이라도 스틱을 집에 놓고 왔다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 가파르지 않은 쉬운 코스에서는 가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픈 무릎 때문이었습니다. 스틱은 몸의 하중을 팔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그 결과 무릎이 받는 부담을 줄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중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사용해보니 무릎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틱에 너무 의지해서 몸의 정렬이 무너지고 무릎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스틱의 바른 사용법을 이해하고 나서야 단지 하중을 분산하려는 목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스틱의 사용 목적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몸의 바른 정렬을 위해 사용합니다. 평지를 걸을 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모든 상황에서 몸이 바르게 정렬된 상태로 움직여야 합니다. 몸의 정렬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척추 중립입니다. 척추가 본래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오래 걸어도 허리에 부담 가지 않습니다. 몸의 정렬이 바르게 되었을 때 주동근이 쓰이는 자세가 됩니다. 주동근이 바르게 쓰여야 보조근이나 협응근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체 근육 전체가 제 기능을 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됩니다. 몸의 정렬이 흐트러져 근육 사용의 균형이 깨지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스틱이 없으면 등의 배낭 무게 때문에 저절로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특히 오르막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때 척추 중립이 깨지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무릎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을 상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한 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틱을 사용하여 몸의 바른 정렬을 유지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르막을 오를 때 스틱을 찍어 누르는 힘으로 도움받는 것입니다. 이 역시 첫 번째 이유와 겹치는 부분입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 사용되는 주동근은 엉덩이 근육인 둔근입니다. 둔근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입니다. 또한 둔근이 주도적으로 쓰여야 다른 근육들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팔로 스틱을 찍어 누르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긴 거리를 매번 팔의 힘으로 오르면 어느 순간 어깨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스틱을 찍어 누르는 것은 둔근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팔에 힘을 조금 보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큰 돌을 밟고 올라갈 때 곧바로 둔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쓰려고 합니다. 대퇴사두근을 쓰며 땅을 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허리를 펴며 둔근을 씁니다. 또는 계속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대퇴사두근을 주로 쓰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대퇴사두근의 과부하는 장경인대 증후군과 연관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틱으로 팔에 힘을 조금 보태주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대퇴사두근을 쓰지 않고도 둔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틱의 도움으로 척추 중립을 유지하여 허리를 굽히지 않고 몸의 중심을 발의 정중앙, 미드풋에 맞춰 둔근이 주동근으로 사용되는 자세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내려올 때 안전한 걸음을 위해서입니다. 높은 계단이나 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스틱을 사용하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양 팔꿈치를 몸 옆구리에 붙이고 스틱으로 땅을 지지하면
팔과 등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즉 어깨 관절이 아닌 상체 근육의 힘으로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천천히 내려오면 무릎 관절의 부담은 줄게 됩니다. 팔을 몸 옆구리에 붙이면 자연스럽게 몸이 세워져 척추 중립 자세가 되며 무게 중심도 미드풋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걷기 위험한 지형에서 몸의 안전한 자세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멀리 있는 돌에 스틱을 찍어 몸을 지탱하고 안전한 자세를 잡은 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스틱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등산하다 보면 스틱을 배낭에 꽂아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는 스틱을 사용하는 분 중에서도 파지법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분이 드뭅니다. 심지어는 등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틱 파지법과 사용법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위의 세 가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스틱은 파지법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등산 스틱 고르는 법. 어떤 스틱을 골라야 할까요? 유명한 회사의 스틱? 비싼 스틱? 저는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틱의 중요성으로 보자면 지금 사용하는 스틱 가격이 그리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성비 있습니다. 부러진 것을 수리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성비 때문에 그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가성비의 장점이 사라지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TV에서 여러 회사 스틱을 비교한 내용이 나왔는데 국내의 유명 회사의 스틱을 비교하며 강도 테스트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우수한 강도를 보였던 스틱은 그리 비싸지 않은 국산 스틱이었습니다. 당연히 외국 유명 브랜드 스틱도 믿고 쓸 만큼 아주 튼튼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 볼 때 등산 중에 받는 하중으로는 절대로 부러질 수 없게 설계된 스틱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러집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15kg 정도의 백패킹 배낭을 메고 하산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질 때 스틱을 찍고 버텼더니 스틱이 휘다가 양쪽 다 부러진 상황입니다. 저 때 이후로 백패킹 용도는 좀 더 튼튼한 것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스틱, 파손 사진 설명. 스틱의 설계 강도는 충분하지만 부재를 연결하기 위해 구멍낸 부분의 단면 결손으로 강도가 취약해져 부러진 것 같다. 두 번째 스틱, 파손 사진 설명. 연결 부위에 단면 결손이 없고 더 굵고 튼튼한 스틱을 구매하였지만 돌 사이에 끼어 사진처럼 파손이 일어났다. 다행히 몸이 뒤로 넘어질 때 팔로 의지하던 스틱의 힘 저항이 발생하며 어느 정도 버티어 주었기에 천천히 몸이 땅으로 떨어져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스틱이 돌 사이에 끼어서 부러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의 파손은 스틱의 설계 강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틱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골라야 합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카본으로 만든 스틱이 있습니다. 카본 스틱은 부러지면 날카롭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유튜버가 날카롭게 부러진 카본 스틱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무겁더라도 튼튼하고 안전한 알루미늄 스틱을 선호합니다. 그 외에 특별한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금 차별화된 디자인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틱의 파지법과 사용 목적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스틱 사용법 1. 파지법. 스틱은 손잡이를 쥐며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스틱 끈에 손을 걸고 끈을 누르며 하중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스틱을 손으로 쥐게 되면 계속 힘을 줘서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잠깐도 아니고 등산 내내 손에 힘을 주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스틱에 하중을 실을 때는 스틱 손잡이를 잡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진처럼 스틱 고리에 손을 넣어서 엄지와 검지 사이로 나온 끈을 누르는 것입니다. 손은 단지 스틱이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짝 감싸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스틱의 끈을 이용하며 손잡이를 힘줘 잡지 않는 이유는 스틱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서입니다. 스틱은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스틱을 앞으로 던지듯 자연스럽게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틱을 손으로 쥐지 않고 있기에 손목의 제한된 굽힘 각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또는 하산 중 험한 구간을 지날 때 스틱을 멀리 찍고 그 지지력으로 몸의 균형을 잡은 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스틱 손잡이를 힘줘 잡는다고 하면 손목 각도가 안 나옵니다. 또한 손목이 꺾인 불안정한 상태로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각도 확보를 위해 스틱 머리를 손바닥으로 감싸 지탱해도 역시 방향만 다를 뿐 손목이 꺾여서 불안정합니다. 만약 손에서 스틱을 놓치게 되면 크게 다칩니다. 스틱 끈을 누르며 하중을 지탱하면 스틱 찍는 각도가 잘 나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틱 끈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걸려서 눌리기 때문에 손에 힘이 빠져 스틱을 놓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틱을 손으로 힘줘 잡지 않고 끈을 이용해야
스틱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힘을 안전하게 받습니다. 2. 길이 조절. 저는 스틱 길이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평지나 오르막에서는 스틱을 땅에 찍고 서 있을 때 팔꿈치 각도가 90도 정도 나오게 조절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그 상태에서 10cm에서 15cm 정도 더 느립니다. 만약 오르막 내리막이 자주 반복되어 그때마다 조절하기 불편하다면 평지와 오르막을 걷는 길이에서 5cm만 느립니다. 그러면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조금씩 불편할 뿐입니다. 보통 그런 길은 길지 않습니다. 몇 번 가본 산은 그런 구간을 알고 있기에 미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스틱을 사용하여 걷는 법. 스틱을 사용하여 걷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틱 없이 자연스럽게 걸을 때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왼팔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손에 스틱만 걸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이며 스틱으로 땅을 밀어주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직접 해보면 스스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찾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어느 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가에 상관없이 두 팔을 함께 앞으로 내밀어 스틱을 던져 땅에 찍고 걸어가며 스틱을 자연스럽게 뒤로 당깁니다. 그 추진력의 도움으로 걷습니다. 스틱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두 방법의 차이점은 자연스러운 걸음이나 달리기처럼 두 팔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두 팔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입니다. 그 외에 두 방법의 상세한 움직임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 방법을 바꿔가며 사용해도 됩니다. 스틱을 사용할 때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힘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어깨 관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4.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사용법. 스틱은 어디까지나 몸이 주도적으로 힘을 쓰며 움직일 수 있게 돕는 보조 수단입니다. 학창시절에 재미나게 보았던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가 있습니다. 초보자 강백호가 슛을 연습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왼손은 거들 뿐. 오른팔이 공을 던질 때 왼손은 공이 골대를 향해 바르게 날아가도록 살짝 거들기만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스틱은 몸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 살짝 거들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몸이 주도적으로 힘을 쓰며 움직여야 하고 스틱 때문에 어떤 근육이라도 제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즉, 스틱의 도움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특히 하산할 때 자신도 모르게 스틱에 너무 의존하면서 몸 전체 근육이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걸을 때 다리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스틱에 너무 의존하며 걷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스틱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며 하체 근육을 안정감 있고 힘 있게 쓰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체 근육을 덜 사용하며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큰 돌을 밟고 급경사를 오르거나 내려갈 경우 스틱으로 상체 근육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 내에서 힘껏 활용합니다. 스틱 사용의 주된 목적이 몸의 정렬을 맞추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사용법 중에 양팔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주로 쓰게 될 것입니다. 두 팔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바르게 됩니다. 지형이 특이한 곳을 지나거나 마주쳐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양팔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좁은 등산로에서 스틱을 사용할 때는 항상 뒤에 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틱을 찍어 누르는 힘으로 오르다가 스틱이 뒤로 미끄러져 튕겨나가면 뒤에 오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 위를 찍으며 오를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틱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스틱을 찍을 때는 미끄러짐 없는 안전한 곳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큰 돌로 이루어진 위험한 너덜길에서 스틱을 찍을 적당한 곳이 없을 때 경사진 돌 위에 찍었다가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돌이 물에 젖었다면 더 잘 미끄러집니다. 스틱을 사용하기 애매한 구간이라면 차라리 스틱을 접고 걷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는 앞에서 오는 사람의 보행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좁은 곳에서 사람들을 지나쳐갈 때는 잠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몸과 마음 평